안녕하세요. 딸바보 주식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9편 슈퍼차저 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처음 갈아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충전입니다. 왜 미국에서 테슬라가 압도적 1위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은 반드시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차저. 두 번째, 루시드와 비교. 세 번째, 유상증자가 마법인 이유. 네 번째, 주가 변동 대처법입니다. 첫 번째, 슈퍼차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적표를 보실까요? 조금 앞선 게 아니라 압도적입니다. 2020년 상반기 전기차 모델별 판매량을 보시면 모델 3, 모델 Y, 모델 X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쟁 차종을 다 합쳐도 모델 3 한 차종도 못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테슬라 브랜드 때문에? 일론 머스크 팬이 많아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미국 전역에 골고루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전기차 시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2021년이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 테슬라 충전 인프라는 2012년부터 누적적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8년을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다른 회사들도 충전시설을 빨리 늘리면 되지 않냐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보세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미국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계획과 현실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충전소는 일렉트릭파이 아메리카 충전소입니다. 얼핏 보면 테슬라 슈퍼차저처럼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시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미국 내 충전 포트 수입니다. 2위 일렉트릭파이 아메리카보다 3배 이상 많고 다른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테슬라 충전 포트가 많습니다. 앞으로 경쟁사들이 따라올까요? 우선 테슬라 슈퍼차저는 테슬라만 이용 가능합니다.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주차하시고 충전 포트를 그냥 꽂으면 됩니다. 차량은 충전 전 사전에 충전을 위한 최저가 작업에 들어가고 충전을 하면 차량을 인식하고 결제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일반 전기차는 슈퍼차저를 이용하지 못하고 공공 전기 충전 시설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카드로 계산을 해야 하고 호환성을 확인해야 하고 그러고 충전을 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오류도 많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사소한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고 전기차로 들어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앞으로 이 간극은 좁혀지기보다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유리한 선순환 구조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부터 쌓인 충전 인프라가 이미 탄탄하고 전기차 중 가장 많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많고 테슬라 소비자가 보통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테슬라 오너를 유입하고자 하는 상업시설이 많습니다. 좋은 예가 최근 테슬라와 미국 쇼핑센터 타겟과 제휴입니다. 타겟은 미국 전용 쇼핑센터 주차장에 테슬라 슈퍼차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타겟 입장에서 테슬라 오너를 쇼핑센터로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어 좋고 테슬라 입장에서 충전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확대되어 좋습니다. 내년부터 모델 Y 생산이 늘어날 것이고 사이버 트럭도 가세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려면 테슬라의 혁신전 브랜드 일론 머스크 팬덤 성향을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테슬라가 정답입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같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폰, 스타벅스, 코카콜라 등도 우선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글로벌 익스펜션을 성공했습니다. 일단 홈그라운드에서 압승이 중요합니다.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2008년 로드스터 출시, 2010년 테슬라 상장, 2012년 모델 S 출시, 2016년 모델 X 출시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롱, 부도설과 싸워야 했습니다. 2017년 모델 3 출시, 2018년 모델 3 대량 생산 성공으로 10년 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연속 흑자는 2019년 3분기부터서야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2008년부터 다가온 일들을 루시드, 포드, GM, 폭스바겐 등이 스타트업,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모여서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럼 경쟁사와 비교해 볼까요? 지난 9월 9일 루시드 에어를 발표한 루시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루시드 에어와 테슬라를 비교하지만 사실 루시드는 차량 대량 생산을 아직 한 번도 못한 회사라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사라 부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프로토 생산과 자동차 양산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시드 대표 또한 테슬라를 경쟁 상대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벤츠 세그먼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참고로 몇 가지를 비교해 보시죠. 우선 배터리 스펙과 주행거리 비교입니다. 루시드 에어, 포르쉐 타이칸, 모델 S입니다. 참고로 타이칸과 모델 S는 양산 차량이고 루시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 스펙으로 양산되지는 아직 않고 계획입니다. 양산차끼리 비교 시 모델 S가 타이칸보다 주행거리가 거의 2배 수준이죠. 루시드 에어가 모델 S보다 조금 길게 나오는데 에어 투어링 모델이 모델 S 롱 레인지보다 조금 길게 나오는 거 보면 모델 S를 의식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제로백은 모델 S 퍼포먼스 모델이 2.3초입니다. 포르쉐 터보 S보다 빠르죠. 루시드 최고 사양 드림 에디션이 2.3초라고 하네요. 파워는 최고 사양 기준 루시드가 1080마력, 포르쉐가 750마력, 모델 S가 762마력입니다. 제로백이나 최대 파워는 사실 3차종 모두 워낙 일반 영역대에서 체감할 일이 없는 고스펙이라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테슬라가 포르쉐보다 경쟁력이 있고 루시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시연으로 원가 절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국내 현대 기아차가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조금씩 가격을 올리는 것과 달리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면서도 신차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기준이 되고 있는데 가격을 계속 내리니 경쟁사가 그 가격에 해당 성능차를 출시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관 사이즈는 3차종이 비슷합니다. 루시드는 내장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시드와 간단히 비교해 보았는데요. 미국 내 전기차 스타트업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루시드, 니콜라, 하일리온, 리비안 등 테슬라와 경쟁하는 전기차 스타트업은 많고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제가 보기에 당장 위협적인 상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루시드는 모델 S와 경합, 니콜라 하일리오는 세미와 경합, 리비안은 사이버 트럭과 경합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고급 세단에서 시작해서 SUV, 일반 세단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앞으로 픽업 트럭, 대형 트럭, 컴팩트카 등으로 빠르게 확장할 것입니다. 빠른 확장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유상증자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유상증자가 마법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약 6조 원의 유상증자를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희석은 약 1.4%, 현금 확보는 약 6조 원, 기가팩토리 약 3개 신규 건설 자금 확보, 회사 가치 100조 원 이상 기여가 제 간단한 로직입니다. 주가는 하루에도 5% 이상 움직입니다. 1.4% 희석은 아무것도 아니죠.
거의 내준 거 없이 현금 6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가팩토리 3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자금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예상 매출 약 30조 원입니다. PSR 1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죠. 기가팩토리 3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차량은 약 50만 대입니다. 매출액 30조 원 발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생산 능력이고요. PSR 10배가 아닌 3.3배만 적용해도 100조 원입니다. 내준 것은 주식 1.4%, 얻을 것은 기가팩토리 3개 이상. 마법 같은 일이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 시총이 급증했기 때문이고 기가팩토리 설립 효율성이 매번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독일 기가팩토리 건설 속도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상해 기가팩토리 이후 기가팩토리 건설 속도는 노하우가 확실히 생긴 것 같습니다. 텍사스 공장도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변동 대처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 방법이니 참고만 하세요. 저는 테슬라 주식을 코로나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월에 큰 주가 변동성이 있었고 7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습니다. 9월 변동성은 사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주가가 크게 빠질 때마다 저는 회사를 다시 봅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나? 기존에 내가 생각한 테슬라에서 변한 것은 없나? 9월 주가 변동은 테슬라 회사와 무관하게 S&P 500 관련, 나스닥 폭락 관련, 유증에 따른 비관론 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회사를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회사는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3분기에도 각 지역에서 최고의 판매를 올리고 있었고 독일, 텍사스 기가팩토리는 빠르게 완공을 향해 가고 있었고 심지어 유상증자를 성공했으며 사이버 트럭 양산 가시성은 높아지고 있었으며 중국 모델 Y 생산 스케줄도 가시화되고 있었고 타겟과 슈퍼차저 제휴 뉴스 등을 통해 충전 인프라 확대도 확인되었습니다. 주가는 수급 등 비본질적 뉴스로 빠지는데 회사는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주식이 박앤세일 한다라는 신호로 해석되더라고요. 저는 세일할 때마다 조금 더 모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이 빠질 때 딸버보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경쟁력을 다각도로 살펴보았고요. 특히 충전 인프라에 대해 강조해 보았습니다. 이상 테슬라 9편 슈퍼차저 편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